스마트폰 사진 편집 오늘 1회차 특강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수업에서는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실 텐데요. 네, 오늘 배우시게 될 스마트폰 앱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B612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저와 함께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건데요.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하셔야겠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동하셔서 네,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메뉴를 터치하시고요. 상단에 검색창에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시고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B61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 키보드에서 빨간색 돋보기를 터치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가 B612라고 검색을 했을 땐요, B612입니다. B61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초록색 바탕에 별이 반짝이는 B612 포토 앤 비디오 에디터라는 앱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놓아서 열기라는 버튼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수강생 여러분들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 B612라는 앱을 설치하시는 동안 왜 사진을 편집하는 앱 이름이 B612인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아닌데요. 제 예상에는요. 수강생 여러분들 이런 소설의 표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거 바로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프랑스 소설책의 표지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주인공인데, 이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소설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행성, 이 행성의 이름이 B612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앱을 개발하신 분들이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B612라는 이 행성의 이름에서 어플의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보실 B612의 이 이름과 비슷한 행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모두 이제 다운로드 하셨나요? 네, 다운로드 하시고요. 바로 이 어플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앱을 실행하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검게 뜨면서요. 하단에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 두 가지가 필수 약관이기 때문에 전체 동의하고 시작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두 가지 약관에 모두 체크가 될 거고요. 네, 약관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하단에 뜨시게 될 거예요. B612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610이라는 앱이 우리의 사진첩 또는 카메라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또는 지금 찍은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면은 바로 서비스 소식 및 혜택 정보, 이 B612라는 앱에 대한 어떤 혜택 정보를 받아보라는 건데, 이거는 저는 그냥 거부를 했어요. 이거 동의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새로운 알림들이 좀 뜨는 게 저는 귀찮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혜택 정보 알림은 저는 거부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예요. 네, 저는 거부를 했고, 수강생 여러분들 뭐 동의로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인물을 보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저와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사진을 미리 올려놓았는데요. 이 세 장의 사진 모두 수강생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세 장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사진 있죠? 하나의 사진 위로 손가락을 가져가셔서
꾹 눌러주세요. 네, 꾹 눌러주시면 하얀색 메뉴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 다운로드, 우리가 꾹 누른 이미지를 다운로드, 이 이미지 다운로드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할머니 사진 보이시죠? 할머니 사진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미지 다운로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미지 다운로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한 사진이 우리의 갤러리에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러 갤러리로 이동해 보실게요. 우리 휴대폰에 사진 찍으면 저장되는 갤러리 아시죠? 이 갤러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로 이동해 보시면 오늘 다운로드 받은 3개의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 잠시 설명드리면은 이 뚱뚱한 사람이 있는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은 제가 나중에 체형 보정하는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예쁜 소녀 2명 있는 사진, 그리고 할머니 혼자서 예쁜 뒤에 꽃 배경으로 찍은 사진, 이 3장의 사진을 오늘 수업에 활용을 해서 인물 사진을 보정해 보는 그런 앱의 기능들을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 B612라는 앱,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정까지 마치셨을 텐데요. 처음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아마 바로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여기 바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나의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이 기능은요, 사진을 지금 바로 찍음과 동시에 찍은 사진을 보정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가진 사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실행이 되게 되면요. 이 앱 하단으로 보시면 고정이라고 가장 왼쪽에 이 그림 표시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림. 지금 카메라가 실행된 상태에서 맨 하단에 보정이라는 메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을 보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정이라는 메뉴를 터치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내가 찍어서 갤러리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정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B612에서 기기의 사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때 허용해 주시면 돼요. 허용. 보정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우리 사진첩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사진 중에서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사진 3장 중에서 한 장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할머니 사진.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3장의 사진 중에서 할머니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화면 구성을 보시면은 상단에 할머니의 사진이 크게 떠 있고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이 바로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정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앱을 실행을 하시고 우리가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단에 있는 메뉴 먼저 보실게요.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일단 왼쪽에 추천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이제 인물부터 텍스트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추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우리가 메뉴의 카테고리를 씩 터치할 때마다 그 메뉴에 해당하는 세부 메뉴가 이 상단에 뜨게 돼요. 지금 보시면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 우리가 자주 쓰도록 메뉴를 추천해 주는 게 바로 상단에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메뉴별로
오른쪽 상단에 그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노란색 왕관 표시. 이거는요, 유료 회원에게만 허락된 기능입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주로 무료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위주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왕관 표시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앱을 사용해 보시고 나는 이 앱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료로 회원가입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저희 잠깐만 뒤로 나가 볼게요. 이 화면 상단 왼쪽으로 가보시면요. 상단 왼쪽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터치해 봅니다. 네, 화살표 터치해 보시고 이 앨범에서 다시 사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서 X 눌러 보실게요. 네, X 눌러 보시면은 지금 다시 켜져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밑에 이 메뉴 모여 있는 곳 보시면 우리 아까 보정이라는 메뉴로 들어와서 기존에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정하는 그 방법을 배우셨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또 메뉴들이 있습니다. 좀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이 화면을 끌어와 보시면은 이 오른쪽 끝에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보세요. 이 화면을 맨 밑에 줄에서 맨 밑에 줄 빈 공간에다가 손가락을 두시고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보시면 네, 잘 안 끌어지나요? 예, 여기 지금 가려져서 그럴 텐데 요 반쪽짜리 사람 보이실 거예요. 네, 요 사람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우리는 회원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원가입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을 할 건데 만약에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구독 관리라는 요 메뉴 보이실 거예요. 구독 관리를 터치하시면 네, 여기 월에 900원 정도 내게 되면은 또 유료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용을 해보시다가 나는 유료 회원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요 월간 8,900원 요거를 터치하시면은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셔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우리 다시 뒤로 가볼게요. 자, 화면 하단에 홈 버튼 보이시죠? 네, 홈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하셔서 네, 여기 로그인이라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있는 요 카메라를 터치해 주세요. 네, 카메라 터치해 주시면은 이제 사진을 바로 찍도록 우리 아까 초반에 보았던 이 화면으로 보시게 되고요. 우린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정을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정 이미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을 가져오도록 보정으로 가십니다. 보정 터치하시면 네, 다시 보정으로 돌아오고요. 우리 여기 있는 할머니 사진 다시 한번 터치해 봅니다. 네, 이제 이 앱의 구조를 좀 아셨나요? 일단 앱을 처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카드로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로 찍을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기존에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단에 보정이라는 메뉴로 들어와서 지금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방법 잠시 알려드렸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뉴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이 주요 메뉴들이 있는데 추천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추천에 있는 요 기능들이 이 밑에 있는 메뉴 어딘가에는 다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두 번째인 인물. 네, 인물을 먼저 터치해 볼게요. 인물. 네, 인물을 터치해 보시면요. 이 인물이라는 기능은 뭐 보시다시피 인물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사실 요새 우리 여권 사진이나 또는 증명사진 보면은 원본과 굉장히 달라서 나중에 신분 확인할 때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에 보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얼굴도 얇게 만들고 또 주름도 없애고 또는 뭐 눈도 더 크게 만들고 너무 이렇게 보정을 많이 하면은 신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여권 사진에는 실제 원본 사진을 올려야겠지만 우리 보통 이제 SNS에 사진을 올리시거나 또는 또 프로필 사진 등 이렇게 올리실 때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사진을 찍은 채로 올리지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가 우리 B612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앱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대로 얼굴을 보정하셔서 예쁘게 올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인물이라는 카테고리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왼쪽에 오세요. 얼굴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으로도 쉽게 인식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얼굴 보정. 요 위에 있는 게 바로 턱선이에요. 이렇게 턱선이 있는데 너무 이제 살이 나는 이렇게 턱선이 많은 게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턱선을 조금 더 날렵하게 우리 예전에 V라인이라는 말 많이 썼었죠. 그래서 얼굴을 V라인처럼 얄쌍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에 지금 할머니 얼굴이 있는데 이 할머니 얼굴이 만약에 우리가 얼굴 보정을 해서 이 턱선을 얇게 만들자면은 훨씬 더 좀 예쁘게 보이는 얼굴이 될 수도 있겠죠. 얼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단에서 바로 인물 카테고리에서 얼굴 보정 터치하시고요. 가장 왼쪽에 얼굴 보정을 터치하시면은 네, 이 얼굴이라는 것도요. 얼굴, 눈, 눈썹, 코, 입 등 이제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얼굴 보정으로 들어가시면 하단에서 내가 얼굴형을 편집할 건지 눈이나 그 외에 눈썹, 코, 입을 편집할 건지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먼저 얼굴형부터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하단에서 가장 왼쪽에 얼굴이 지금 선택되어 있고요. 네, 얼굴도요. 뭐 관자놀이, 광대뼈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앱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얼굴 보정 기능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마치 내가 그 피부과 또는 뭐 성형외과의 뭐 원장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이 얼굴에서 가장 왼쪽 보세요. 얼굴에서 가장 왼쪽 보면은 얼굴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얼굴형. 네, 얼굴형을 먼저 왼쪽에서 선택을 해보세요. 얼굴형. 네, 선택을 하면요. 얼굴형도 여러 개가 나와요. 우리가 얼굴형을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이게 지금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죠. 왼쪽부터 데일리, 내추럴, 베이비, 슬림, 뷰티라는 5개 카테고리가요. 얼굴형의 종류예요. 데일리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너무 이제 과도하지 않게 일상적인 얼굴형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내추럴이라는 거는 조금 자연스럽기는 하면서 턱선을 약간 조정해 준다는 거죠. 이 점선 보이시죠? 턱선을 약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베이비라는 건요, 우리 아기 얼굴 보면은 약간 너무 뾰족하게 V라인이라기보다는 좀 동그랗게 귀여운 형태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리고 슬림이라는 거는 보시면 양쪽 볼이 이렇게 양쪽 볼에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을 꽉꽉 눌러서 얼굴을 슬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뷰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V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보셔서 얼굴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일단 데일리로 선택을 해보시면 데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얼굴형을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선이 하나 보이는데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바로 0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죠. 근데 손가락으로요. 이 하얀 동그라미를 꾹 누르신 채로 누르면 이제 벌써 파란 빛이 나오죠. 누르신 채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옮기시다 보시면은 색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쭉 누르면서 움직이면은 숫자가 어디까지 커지냐? 바로 100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0부터 100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은 거고요. 100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최대치의 효과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강도를 줘야겠다라고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100까지 가져가고 나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중간 어디쯤 동그라미를 이동하시면서 이 미리 보기 사진을 봐주시면 되죠. 우리는 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동그라미를 꾹 누르셔서 100까지 가져와 보실게요.
근데 100까지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저도 육안으로 보면 여기 얼굴에 무슨 변화를 줬다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떻게 원본과 비교를 해서 보시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선, 하얀 동그라미 있는 선 맨 오른쪽에 네,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반이 뚝 잘라진 사각형 있죠. 이게 뭐냐면은 원본과 지금 수정된 버전을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수정된 버전이죠. 근데 여기서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시면 지금 원본이 나오고요. 그리고 손을 톡 떼시면은 수정된 버전이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10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수정된 버전이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상단에. 네, 원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요 오른쪽에 원본 비교 버튼을 계속 손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원본을 보여주다가 손을 톡 떼시면은 수정된 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제가 한번 꼭 눌러볼게요. 꼭 눌러보면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이제 미리 보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할머니의 턱선이 약간 좀 통실통실했습니다. 근데 꼭 눌러보면서 지금 원본을 보시다가 제가 손 뗄게요. 이제 손을 톡 떼면은 네, 약간 이 턱선이 자연스럽게 조금 슬림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차이를 잘 보세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원본 비교 버튼을 꾹 누르시면서 바로 이 미리 보기 요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본과 지금 수정된 버전을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일리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예쁘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정말 우리가 이거 원본 이 사람 맞아? 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내추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추럴 같은 경우는 약간 턱선을 조정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턱선을 조정해 보기 위해서 내추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누르시면 이제 내추럴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추럴로 어떻게 변경을 해보냐? 이 위에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끌어당겨 보시면은 점점 이 할머니의 턱선이 이렇게 얇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극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 보시고 네, 원본으로 이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서 원본은 지금 턱이 약간 좀 사각처럼 되어 있었죠, 이 할머니. 물론 아름다운 할머니이지만 제가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뾰족한 편은 아니세요. 이렇게 좀 사각형이에요. 예, 할머니 외모평가에서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원본이 이렇죠? 근데 우리가 내추럴이라는 이 모드로 수정을 100까지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얇아지는 걸 원본과 그리고 수정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얼굴형을 수정할 건지 옵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는 슬림을 선택해 보면은 이건 아이콘이 알려주듯이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이제 턱선만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슬림은 얼굴 양옆을 아예 쭉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림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좀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턱선뿐만 아니라 이 옆에 볼살까지도 굉장히 스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본과 비교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 있는 원본을 보겠다. 그럼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원본 보여지고요. 손을 톡 떼시면은 네, 여기 이제 볼살까지도 쭉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옵션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이 옵션들을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데일리를 먼저 처음에 데일리라는 옵션에서도 100가지를 조정을 했었고 그리고 내추럴이라는 옵션에서도 100가지를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형이라는 건요. 이게 다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조정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데일리로도 조정하시고 또 내추럴도 턱선도 조정해 보시고 또 거기다가 슬림까지 조정을 해보신다. 이렇게 겹쳐져서 중복적으로 효과들을 모두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나씩 조정해 보시면서 이 얼굴을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원본 비교 버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얼굴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얼굴형을 이대로 내가 이 정도는 만족한다 조정을 하시면 이거를 저장을 하셔야겠죠. 네, 어떻게 저장을 하시냐면요.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초록색 체크 버튼 보이시죠? 네, 체크 버튼을 터치하시면 지금 우리가 조정한 것이 모두 변경사항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초록색 체크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원본이랑 다르게 우리가 아까 얼굴형을 조정을 한 게 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얼굴을 모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얼굴 보정 메뉴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얼굴 보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갔는데 얼굴 보정 메뉴에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체크 버튼을 터치하니까 이제 메인 보정 메뉴로 나오게 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정 메뉴 들어가 볼게요. 네, 얼굴 보정 메뉴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아까는 이제 왼쪽에서 얼굴형을 선택해서 얼굴형에 뭐 슬림이나 뭐 내추럴이나 이런 등등 효과를 줬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다른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을 작게 한다든지 슬림하게 한다든지 또 얼굴 기신 분들 얼굴을 짧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V라인, 또 광대뼈도 조정할 수 있어요. 또 관자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자놀이가 얼굴에 귀 있으면은 귀와 이제 머리의 중간 부분이죠. 예, 귀와 이마에서부터 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볼록 튀어나왔다. 그럼 그 부분도 깎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 선택해 보시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내 얼굴의 단점을 보완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기 있는 이 메뉴들 하나씩 다 조정을 해 보시면서 마지막에 저장하실 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른쪽 하단에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얼굴형이 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우리 한번 눈으로 가볼게요. 눈. 하단에 눈을 터치해 보시면 네, 이제는요. 눈의 크기나 길이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왼쪽부터 눈 크기가 있어요. 여기는 눈 크기를 지금 선택을 하시면은 네, 이 동그라미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데 이 왼쪽으로 동그라미를 가져가게 되면은 눈을 약간 작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가져가게 되면 눈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네, 동그라미를 손으로 꾹 누르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눈이 굉장히 작아지고요. 얼마나 작아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원본 비교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은 눈이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꾹 눌렀을 때가 이제 원본이고요. 손에서 이 버튼을 톡 빼셨을 때는 이제 수정된 버전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쭉 가지고 오시면은 눈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위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전체 양쪽 눈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조정한다는 거는 왼쪽 눈과 오른쪽이 동시에 커지거나 동시에 작아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눈이 짝짝이신 분들 있어요. 왼쪽 눈은 큰데 오른쪽은 작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더 크게 만드시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왼쪽만을 선택하고 조정을 한다든지 오른쪽만을 선택하고 조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이 기능은 유료 기능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유료로 회원 전환하셔서 한쪽 눈의 크기만 변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은 이제 눈의 위치도 조정할 수 있어요. 요거 조금 무서운데 한번 해볼까요? 네, 눈 위치를 터치하시고요. 네, 눈 위치를 터치해 보시면 눈의 위치를 위로 올리거나 이 아이콘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굴이 있으면은 눈을 조금 더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가져오면은 얼굴에서 눈의 높이를 더 높은 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동그라미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눈의 높이를 낮은 쪽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네, 한번 오른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 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잘 미세해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원본 비교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예, 눈이 약간 이제 아래쪽으로 있다가, 예, 수정된 버전은 눈을 좀 더 위쪽으로 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 위치가 눈을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눈을 갑자기 너무 요 얼굴에서 눈 여기 있다가 요 위로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눈을 뜰 때 약간 위쪽으로 뜨는, 너무 아래쪽을 보고 있다면 약간 위쪽으로 볼 수 있도록 눈 위치를 바꿔주네요.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쭉 가보시면은 이제 눈 각도나 뭐 눈동자의 크기나 뭐 앞트임, 이거는 정말 수술에 준하는 거예요. 이 앞트임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 요 앞부분이 너무 이제 꽉 막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트여서 눈을 더 동그랗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말 성형 수술이 가능한 앱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밑에 계속 내려보시면은 눈썹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눈썹 터치해 보시면, 네, 이제 여기는 이건 이제 성형수술이라기보단 여기는 미용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눈썹의 두께를 좁히거나 높이거나 또 눈썹의 각도나 눈썹 모양, 눈썹 꼬리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죠. 하나만 여기서 해볼게요. 우리 눈썹 각도 해볼게요. 눈썹 각도.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에 있는 기능인데, 네, 어떻게 바꿔주는지 궁금합니다. 눈썹 각도 터치해 보시고요. 네, 눈썹 각도를 터치해 보시면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따로 바꿀 수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 동시에 전체만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 한쪽씩 바꾸는 거는 유료 회원만 가능해요. 그래서 눈썹 각도 선택한 채로 동그라미를 우리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쭉 당겨볼게요. 왼쪽으로 쭉 당겨보면, 네, 미세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서 이 원본 버튼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눈썹이 약간 아래쪽으로 좀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뀐 거. 그래서 제가 이 눈썹 각도의 경우는 이 동그라미 버튼을 왼쪽으로 가져갔더니 원래 이 할머니 눈썹이요. 지금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눈썹을 아래쪽으로 약간 처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처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쭉 가져가 보면은, 네, 이젠 약간 심스럽게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오른쪽으로 쭉 가져갔더니 눈썹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심술구져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눈썹이 너무 이제 위로 올라가신 분들, 또는 이게 사진에서 웃다가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간 경우 있어요. 이때 좀 너무 사나워 보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눈썹을 약간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해주시면은 좀 더 얼굴이 쑥 보이는, 좀 성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죠. 네, 눈썹 하나에 따라서도 인상이 굉장히 바뀌어 보입니다. 또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사진에 우연치 않게 좀 눈썹이 위로 올라가서 좀 이렇게 스럽게 보인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진에서 약간 수정을 거치셔서 인상을 좋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눈까지 알아보았고요. 근데 사실 얼굴형 바뀌는 거, 눈 바뀌는 거, 눈썹 바뀌는 것도 분명 이제 우리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주지만 입도 무시할 수 없죠. 바뀔 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 코는 어떤 기능이 있나 한번 살펴보실게요. 코를 아래에서 터치해 보시면, 네, 이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일단 코 크기, 코가 너무 크신 분들 컴플렉스죠. 그래서 코 크기를 터치해 보시면은, 그래서 코 크기를 이 동그라미를요 왼쪽으로 가져가시면 코가 줄어들고요,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코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이 할머니 봤을 때 어떤가요? 약간 제가 개인적인 기준을 봤을 때 코가 좀 넓어 보여요. 그래서 코를 좁혀 볼게요. 요 코 크기를 선택하시고 요 상단의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네, 코가 약간 이제 좁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과 비교를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 원본과 비교 버튼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원래는 좀 넓었죠. 근데 이 비교 버튼에서 손을 톡 떼시면은 지금 수정된 채로 코 평수가 좀 좁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코 평수 좁게 하거나, 콧볼을 바꾸거나, 코 길이, 콧등, 콧뿌리까지, 코끝까지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나의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훌륭한 앱이죠. 네, 이제 쉬는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입 한번 볼게요. 입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입 크기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입술을 더 두껍게 한다든지, 또는 아랫입술을 더 두껍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요거 좀 잘 쓰실 것 같아요. 입에서는요, 오른쪽 맨 끝에 입꼬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사람이 이제 웃는 형이 되잖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입에서 오른쪽 맨 끝에 입꼬리를 터치합니다. 이 할머니 사진 지금 보면은 입이 그냥 이렇게 꾹 다물고 있는 형이에요. 근데 오른쪽 끝에 있는 입꼬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져가면은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동그라미를 꾹 누르신 채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과 비교하기 위해서 원본과 비교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 원본은 그냥 약간 시무룩했었는데 이 원본 비교 버튼에서 손을 톡 떼시면은 약간 입꼬리가 좀 올라가면서 더 긍정적인 얼굴로 바뀌었죠. 그럼 반대로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쭉 가져가 보세요. 왼쪽으로 쭉 가져가 보시면은 할머니 표정 어떠나요? 아까는 약간 일자형이었는데 이렇게 시무룩하게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는 웬만하면 오른쪽으로 쭉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방긋 웃는 입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입꼬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올려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바꾼 내용들 모두 저장 한번 해보실게요. 네, 우측 하단에서 체크 버튼 터치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홈 화면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제 인물이라는 이 메뉴에서 얼굴 보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눈, 코, 입 또는 얼굴형, 눈썹까지 다양한 얼굴의 요소들을 보신 거예요. 네, 저희 오늘 이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지금 B612라는 앱을 통해서 할머니의 표정이나 또는 할머니의 이 얼굴의 갸름한 정도 또는 뭐 얼굴의 어떤 인상을 바꿔보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B612에서 인물이라는 이 메뉴에서 바로 얼굴 보정의 메뉴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눈, 코, 입의 모양새를 모두 바꿔서 전반적인 인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자, 우리 지금 하단에 인물이라는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얼굴 보정 메뉴를 보셨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얼굴 비율이나 3D 얼굴 이런 메뉴들도 있어요. 얼굴 비율을 바꾸거나 이제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이런 메뉴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메뉴들은 지금 왕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허락된 메뉴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바로 터치 보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 보정. 터치 보정도요.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일단 터치 보정을 요 메뉴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요. 터치 보정. 네, 이 메뉴 잠시 설명드리면은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거는 내가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이 얼굴을 보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메뉴를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흡족하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터치 보정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네, 보시면 하단에 터치해서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터치를 한 부분에 보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는 또 유료 회원에게만 허락이 되도록 왕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수정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 되돌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은 여기에서 아예 나가서 다시 새롭게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정하면 되긴 하겠죠. 너무 이제 복잡하고 이 터치 보정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상단에 크기와 강도가 있는데 이 크기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터치를 할 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우리의 이제 손가락에 조그마한 브러쉬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도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터치로 효과를 적게 줄 것이냐 강하게 줄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손가락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얼굴을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는 얼굴에 이제 코를 조정한다던가 입을 조정한다던가 이렇게 명확하게 메뉴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터치를 한번 해주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보다는 뭉뚱그려진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만 하고 사용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하단에 왼쪽 X로 나가 보실게요. 네, 다시 나오시면은 우리 인물 메뉴에 지금 있고요. 네, 인물에서 제가 지금 터치 보정은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별로 사용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메이크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이크업이라는 건요, 요 지금 립스틱 모양의 아이콘인데, 우리 맨 얼굴로 이렇게 사진 찍으셨을 때 있죠. 그럴 때 얼굴에 좀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앱을 통해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 메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뉴들은요, 제가 이제 아까는 얼굴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 설명하는 제가 꼭 성형외과 의사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엔요, 우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메이크업 내에 있는 이 메뉴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스타일이라는 건요. 스타일. 메이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뭐 인형처럼 예쁜 뭐 얼굴 또는 좀 빨간 컬러를 많이 넣은 뭐 라즈베리라는 메이크업. 여기 지금 왼쪽에 얼굴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총 6개의 메이크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내가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형과 같은 귀여운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화살표가 있는 이유는요. 이 메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로드 어렵지 않고요. 그냥 터치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우리 가장 왼쪽에 있는 인형 스타일 별이라는 이 메뉴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손가락으로 이 메뉴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네, 바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할머니 얼굴에 인형 스타일로 귀엽게 메이크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상단에 마찬가지로 요 선이 있고 우리 아까부터 계속 봐오시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강도 조절이죠. 인형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선택을 했지만 이것도 좀 옅게 할 건지 아니면 강도를 더 강하게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인형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좀 약해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인형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강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강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네, 이렇게 보기에는 얼굴이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는 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본 비교 버튼을 한번 꾹 눌러보시면 네, 원본은 그냥 할머니 얼굴 메이크업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다시 원본 비교 버튼에서 손가락을 톡 대보시면은 약간 요 아이섀도우도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빨갛게 볼에 양쪽 볼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터치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얼굴에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시간 때문에 모든 메이크업 스타일을 다 적용해 볼 수는 없지만 수강생 여러분들 이 다른 메이크업 스타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할머니의 사진에 메이크업을 해놓았는데 나는 메이크업 한 거 보니까 너무 인위적인 것 같다. 혹은 나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메이크업 안 하고 싶다 하시면요. 하단에서 내가 선택했던 이 메이크업 스타일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체크가 해제되죠. 그래서 원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시고 너 어울리지 않는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면 메이크업이 해제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사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가 계속 더 나와 있는데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쭉 더 많은 메이크업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눈에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 메이크업 스타일이 더 다양해요. 이제 왼쪽엔 약간 핑크빛이었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보시면 어떤 브라운 컬러의 메이크업 또는 반짝반짝 빛나는 핑크 샤인이라는 메이크업도 있고 약간 갈색 초콜릿 색상의 메이크업을 적용한 요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요 위에 있는 할머니의 얼굴에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많고 이러면 메이크업을 해도 사실 티가 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크업을 적용을 해보시고, 이거 된 거야, 만 거야 헷갈리실 때는 항상 이 오른쪽에 있는 원본 비교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서 비교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탑 메뉴 배워보셨고요. 일단은 메이크업 한 거는 지울게요. 메이크업 이렇게 적용하셨다면은 다른 메뉴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다시 체크 해제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스타일을 보셨고 그 옆에 보시면은 컨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컨투어.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네, 이 컨투어라는 게 좀 영어 단어여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게 이게 바로 얼굴 윤곽입니다. 그래서 얼굴 윤곽을 또렷이 만들어주는 건데 이 밑에 메뉴들 보시면은 스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쉐이딩이라는 거는 이거 좀 메이크업 강의가 된 것 같은데, 네, 쉐이딩이라는 거는 이제 얼굴에 이제 그림자를 더 넣어서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샤프라는 거는 이제 얼굴의 윤곽을 더 샤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글래머라는 건 약간 반짝반짝 빛나게 여기 보시면 이마나 요 볼 부분이 약간 빛나게 해주는 이런 메이크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컨투어라는 거는 얼굴에 이제 컬러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보통 얼굴에 이제 베이스를 갖추시면서 뭔가 이제 얼굴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실수록 점점 디테일한 화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한 번에 원터치로 화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투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얼굴 윤곽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블러셔라는 건 우리 볼터치라 그러죠. 볼을 약간 핑크빛으로 또는 이제 빨간빛으로 넣어서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컨투어부터 보시면은 하나만 적용을 해볼게요. 할머니 얼굴을 좀 더 밝게 반짝반짝 빛나게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로 글래머라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글래머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네, 글래머를 터치해 보시면은 지금 체크가 돼 있다는 거는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본과 어떻게 다른지 원본 비교 버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원본보다 약간 이제 얼굴에 조금 더 이제 브라운 계통의 어떤 색상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강도를 이렇게 점점 높여가시고 100까지 한번 높여보시고 이 할머니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금 더 이 얼굴의 윤곽이 뚜렷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원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게 약간 이제 얼굴의 윤곽을 더 뚜렷하게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 효과 적용 안 하겠다 하시는 부분은 왼쪽에서 가장 왼쪽에 None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여기를 터치해 주시면은 컨투어 효과를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효과 굉장히 많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쉐이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VIP라고 적용된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유료 회원에게만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컨투어에서 지금, 저는 이제 네 번째 있는 글래머라는 효과를 적용을 했고요. 이 효과 적용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내가 이 효과를 꼭 적용을 하겠다. 그러시면은, 마지막에 요 체크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 근데 일단은 여기 이제, 메이크업에서 글래머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끝낼 게 아닙니다. 네. 위에 이제 블러셔를 가보셔야 돼요. 블러셔. 블러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볼 부분을 약간 핑크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할머니의 얼굴에 좀 생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 코 부분에만 이렇게 빨갛게 해주는 것도 있고 양 볼의 위치별로도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엣지 이 세 번째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세 번째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니까 네, 할머니의 볼이 약간 더 이제 뽀얗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엣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하단에서 이 엣지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엣지라는 게 이제 이 볼 터치에 약간 위치를 조정을 한 거였으면 이 오른쪽에 보세요. 사진 오른쪽에 이 색상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볼에 핑크빛을 많이 주죠. 네, 그 핑크빛도 옅은 핑크냐 또는 살구색인지 또는 짙은 핑크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정말 화장품 고르시듯이 색깔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두 번째 있는 핑크색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두 번째 있는 핑크색을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이 볼에 조금 더 생기를 주기 위해서 이 블러셔 효과를 강하게 주고 싶다. 그럼 동그라미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본과 이렇게 비교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할머니 얼굴에 이제 색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보세요. 블러셔 옆에 보시면은 립스틱 있습니다. 립스틱도 한번 발라보죠. 립스틱 터치하셔서 네, 이거는 정말 화장품 광고 보는 것 같아요. 립스틱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보시면은 초록 색깔부터 핑크 색깔, 빨간 색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이것도 VIP 컬러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필치 색깔, 이 살구빛이라고 하죠. 이 필치 색깔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해보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우리가 하단에서 피치라는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이 입술을 바를 때도 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고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입술 모양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두툼하게 입술을 칠한다든지 또는 아랫입술만 진하게 칠한다든지 완전히 선명하게 칠한다든지 이 입술 모양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술이 좀 얇으신 경우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두툼하게 칠하도록 끝에서 세 번째인 완전히 굵고 그리고 진하게 색칠한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은 이제 할머니의 입술이 조금 더 선명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더 조정하시면 돼요. 이걸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은 할머니의 입술 두께나 또는 색상이 조금 더 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본과 비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원본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입술이 훨씬 더 색깔이 선명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왼쪽부터 스타일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컨투어도 적용을 했고 컨투어 저희가 적용했었나요? 네, 컨투어에서 제가 글래머라는 거 적용했었죠. 그리고 블러셔 이제 볼의 어느 위치에다가 칠할 거냐 위치 선정해서 오른쪽에서 색상까지 선택을 했죠. 그래서 볼 터치를 이렇게 해줬고요. 립스틱도 지금 선택을 해서 어떤 입술 모양으로 립스틱을 칠할 것까지도 선택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효과가 모두 지금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누적이 돼서 한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효과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원본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효과가 한 번에 다 겹쳐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본 비교 버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원본이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손가락을 톡 떼면은 세 개의 효과가 한 번에 적용된 지금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메이크업 효과를 모두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어요. 이제 컬러 렌즈라는 거는 이제 눈을 외국인처럼 파랑 색깔 눈알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컬러 렌즈를 끼므로 인해서 좀 이국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도 나중에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쌍꺼풀 없으신 분들, 쌍꺼풀 라인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재밌어요. 매력점. 매력점 선택해 보시면은 점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입 주변이나 코 주변에 점을 찍어서 좀 더 얼굴을 매력 있게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본 효과인 것 같아요. 너무 점을 톡 찍으면은 사실 여권 사진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을 찍는 건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점 위치가 보이실까요? 좀 슬쩍 보이실 거예요. 눈 밑에 여기 점을 찍거나 또는 볼에 찍거나 또는 코에 이제 배우 고소영 씨처럼 코에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점을 찍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점을 안 찍겠다 그러면은 왼쪽에 그냥 넌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효과 없이 매력점에는 효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쭉 가시면서 아이섀도우부터 아이라이너까지 다양한 핀을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우리 지금 립스틱까지만 바른 상태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 민트색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메이크업에서는 모든 효과를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얼굴 보정도 보셨고 메이크업까지 하셔서 이제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물에서 이제 이 더 오른쪽에 보시면 요 왕관 표시 빼고요. 피부의 어떤 톤이나 결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피부 자동과 피부 수동이 있는데요. 자동이라는 거는 이제 AI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의 피부의 문제점, 예를 들면 주근깨가 많은 사람들은 주근깨를 쑥 이제 없애주거나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피부 자동은 좀 패스를 하고요. 피부 수동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수동 터치하시면 네, 피부 수동의 이제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가장 왼쪽에 원터치라는 건요, 아쉽게도 요거는 이제 VIP, 유료 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바로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티 제거할 수 있고요. 이 잡티 제거 한번 해볼까요? 잡티 제거 터치하시면, 네, 이거는 터치해서 잡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봤던 메뉴와 조금 사용법이 다른데 이 잡티 제거의 경우는 선택을 하셔서 여기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이제 바로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큰 검버섯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붓의 크기를 좀 크게 조정을 하셔서 터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원으로 하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기를 설정하신 상태에서 요 손가락으로 얼굴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잡티가 좀 사라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잡티를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터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진 왼쪽에 실행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실행 취소 버튼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은 방금 찍었던 잡티 제거 부분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실행한 부분을 취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시면은 방금 찍었던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티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매끈하게 피부를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매끈하게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피부를 보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라는 거는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스치듯이 왔다 갔다 내가 부드럽게 매끈하게 피부를 만들고 싶은 부분에 문질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지우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잘못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우개로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를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문지르시면은 내가 매끈하게 설정했던 부분이 다시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팔자주름. 요거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팔자주름. 나이가 들면 팔자주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요거는 남녀 구분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팔자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질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팔자주름이 요 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두시고, 쓱 미끌어주세요.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쓱 미끌어주시면, 네. 팔자주름이 조금 더 이제 옅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원본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팔자주름이 깊게 있다가 약간 이렇게 옅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만약에 팔자주름 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운 부분을 다시 삭제하고 싶다. 그럼 지우개를 이렇게 터치하셔서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다시 원본으로 돌아온다는 거, 네, 알려드립니다. 근데 팔자주름은 다시 지울게요. 요거 제가, 지우개로 다시 지우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팔자주름은 없는 게 훨씬 더 젊어 보이죠? 팔자주름 다시 터치를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요 지금 보시는 빨간 화살표가 제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라는 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밑으로 쭉 문질러 주세요. 쭉 누르시고 밑으로 쭉 문질러 주시면은 팔자주름이 너무 없으면 또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옅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뭐 유분기 제거라던가 피부 결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선택하셔서 조정해 보시고요. 저희는 피부 수동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요거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적용한 기능들 모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체크, 그 체크 오른쪽 하단에서 체크 터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기능들도 더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할머니 사진에 대해서 모든, 수정을 끝냈다. 그러시면은 나의 갤러리로 저장하셔야겠죠. 네, 저장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바로 저장 버튼 터치하실게요. 네, 저장 버튼 터치하시면 저장 완료됐습니다. 어디에 저장이 완료되냐면요. 바로 우리의 휴대폰 사진 갤러리에 저장이 됐겠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게요. 하단에 홈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네, 갤러리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네, 지금 이 원본과 다르게 이제 원본 원래 아까 우리 저장했던 사진과 다르게 지금 새롭게 효과를 준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인물을 조금 더 예쁘고 또 아름답게 꾸며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아까 이제 B612 앱을 통해서 이제 편집하신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갤러리에 저장까지 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을 가지고 편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B612 앱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이 앱 이동해 보시면은 아까 마지막으로 이 편집했던 사진이 저장된 페이지로 와 있을 겁니다. 이제 저장을 완료했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서 X를 터치해 주시고요. 네, X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새로운 사진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라는 거죠.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 뚱뚱한 남자 사진 아까 다운로드 받으신 거 있을 겁니다. 요 뚱뚱한 남자 사진을 그대로 터치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많이 뚱뚱하죠? 네,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이 사진 속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를 조금 더 날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단에서요. 이 부분은 인물에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하단 메뉴 중에서 인물 터치해 보세요. 네, 인물을 터치하시고
이 위에 이제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메뉴들이 나올 텐데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보시면은 우리 아까 피부 자동, 수동, 피부 톤 있는 곳 옆에 체형 보정이라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체형 보정. 네, 아이콘만 봐도 쉽게 어떤 기능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더 날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체형 보정 찾으신 분들 체형 보정 메뉴를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이 앱에서 이 체형을 지금 인식을 한 거예요. 자, 인식을 해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몸매를 조정할 건지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체형 보정 메뉴에 들어오시면 가장 왼쪽에는 아예 전신을 더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 부위별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림하게 몸통을 바꾸거나 또는 머리를 작게 만들거나 어깨를 이 부분 조정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더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유료 회원에게만 허락된 기능이고요.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그 외에 허리를 좀 더 잘록하게 만든다던가 이제 엉덩이라는 건 힙업이라 그러죠. 엉덩이가 처지신 분들 위로 업되도록 이런 경우 이제 옆모습이 나온 사진에서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뭐 다리 굵기나 다리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해서 우리 이 사진 속의 사람을 날씬하고 길쭉한 이제 체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서 슬림하게를 터치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동그라미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점점 가져가 보세요. 끝까지 가져가 보시면은 약간 슬림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계속 가져가면은 더 뚱뚱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제 너무 마른 게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통통하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제 왼쪽으로 가져가시면 가져가실수록 이 숫자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갈 때 더 이제 날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원본이랑 원본 비교 버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원본 대비 이렇게 날씬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너무 극적으로 굉장히 뚱뚱했던 사람을 마르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더 부자연스러울 거고요. 이제 적당히 너무 뚱뚱하지 않은 정도로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머리 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머리 이제 0에 있다는 건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다는 거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져가면은 동그라미를 머리를 약간 쑥쑥시켜 줄 수 있죠. 반대로 이런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가져가시는 분들 잘 없으시겠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가져가면 머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머리가 작은 거를 선호하시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가져가 보셔서 적당하게 머리를 조정을 해보시고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각 메뉴들 밑에 점이 찍혀져 있다는 거는 내가 해당 메뉴에 편집을 가했다는 거예요. 해당 메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사진에 뭔가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슬림하게도 적용을 했고 머리도 좀 작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어깨도 한번 볼까요? 어깨도 터치해 보시면은 어깨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가 보면 어깨를 좀 더 좁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어깨를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좀 다부진 몸이 좋다 그러신 분들은 어깨를 넓게 만드시고 좀 어깨가 넓은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가져가셔서 어깨를 줄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조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은 허리를 더 잘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도 이렇게 터치를 해서 네, 이 사람의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허리는요, 지금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점점 허리를 더 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굵었다가 이렇게 허리가 얇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엉덩이도 한번 해볼까요? 엉덩이는 지금 뒷모습이긴 한데 엉덩이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네, 엉덩이를 또 이제 업되는 거, 이제 위로 보내는 걸 선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요거는 이제 엉덩이를 좀 더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기능인가 봐요. 저는 업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요 아이콘을 보니까 엉덩이를 조금 더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너무 살이 많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엉덩이가 좀 더 날씬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아마 청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조금 더 맵시 있는 라인을 만드시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는 전 적당히 그냥 이분은 이제 엉덩이 더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엉덩이 사이즈도 줄여줄게요. 네, 그리고 다리 굵기. 다리 굵기도 터치하셔서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동그라미를 가져가시면 다리가 더 이렇게 얇아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리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메뉴죠? 다리 길이를 터치하시면 네, 다리 길이를 보통 짧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쭉 가지고 올수록 다리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날씬해지고 그리고 다리도 길어지고 엉덩이도 좀 날씬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형을 보정하는 요 효과도 보시면은 너무 지금 사실 이제 원래 좀 뚱뚱하신 분이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날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균형 있게 나의 몸에서 너무 이제 티나지 않게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요 앱의 장점이죠. 이렇게 체형 보정해 보셨으면요. 원본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모든 메뉴들 한 번씩 적용해 보시고요. 체형 보정에서는 내가 사용한 메뉴들 밑에는 이렇게 하얗게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하시고 이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조정하신 기능들을 모두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체크 버튼 터치해 주시고 바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체형 보정을 위해서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 보시고 나중에 갤러리에서 원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저장하셨으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하나만 더 가져와 볼게요. 자, 왼쪽에서 X 바로 터치해 주시고요. 네, 갤러리에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소녀가 2명의 소녀가 있는 이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바로 가져와 볼게요. 터치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제까지는 한 인물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왜 제가 이제 2명이 있는 사진까지 넣어 놓았냐면요. 이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친구와 내가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친구 얼굴은 잘 나왔는데 내 얼굴만 못 나온 겁니다. 그럼 내 얼굴에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우셨던 인물 보정 기능을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해보실게요. 하단에서 인물 터치해 주시고요. 하나의 인물을 터치해 보시고, 저는 요 왼쪽에 있는 소녀 보면은, 얼굴 굉장히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얼굴을 조금 더 샤프게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얼굴형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인물이라는 메뉴 들어왔는데, 우리 아까 배우셨던 얼굴 보정 기능 한번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실게요. 얼굴 보정 터치합니다. 네, 얼굴 보정 터치하시고요. 네,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요. 우리가 얼굴 보정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 사진의 얼굴이 두 얼굴이죠. 그래서 이 2명 중에 누구를 편집할 거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얼굴선을 알아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AI라 그러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알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초록색으로 선택된 얼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편집하려고 하는 얼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왼쪽에 있는 소녀의 얼굴을 편집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요. 바로 손가락으로 요 왼쪽에 있는 얼굴을 이렇게 터치해 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얼굴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 민트색, 즉 초록색으로 얼굴이 선택됐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명,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인식된 얼굴 중에서 내가 편집할 얼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확대가 되면서 편집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얼굴을 지금도 충분히 예쁘지만 여기서 조금 슬림하게 만들어 볼게요. 슬림하게를 터치해서 네, 슬림하게를 터치해서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얼굴이 조금씩 더 슬림해 보이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본 비교 버튼 있죠. 이거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원본은 약간 얼굴이 통통했었는데 이렇게 원본 비교 버튼에서 손가락을 톡 대보시면은 약간 더 날씬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코도 조금 조정해 볼까요? 코도 이렇게 터치해서 코 벽수를 조금 좁게 해볼게요. 그래서 코 좁게를 왼쪽에서 터치해서 조금 강도를 조정을 해서 코도 좀 좁혔습니다. 인상이 확실히 달라지죠? 원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본과 비교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약간 이제 좀 통통했던 얼굴이 이렇게 얄쌍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소녀의 얼굴, 물론 이제 눈썹이나 입도 다 나중에 이제 수정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수정을 하고요. 여기서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에서 나의 얼굴만 편집을 하겠다. 그럼 이제 내 얼굴 편집이 끝났죠. 그럼 바로 저장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 얼굴 말고 친구 얼굴도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친구 얼굴을 편집하시기 전에 저장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친구 얼굴도 편집하겠다. 그럼 친구 얼굴까지 편집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저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얼굴의 편집은 끝났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편집하고 싶다. 그럼 어떡하실까요? 이미 이 앱에서 얼굴 2개를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친구 얼굴 선도 인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톡 터치해 주세요. 옆에 있는 얼굴을 톡 터치해 주시면은 이제 옆에 있는 얼굴을 편집해라 라고 이 옆에 있는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해준 거죠. 이 민트색 선이 옆에 있는 친구로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친구도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우리 한번 입을 조정해 볼까요? 입. 네, 입을 이렇게 터치하셔서요. 이 사람은 인중을 한번 좀 넓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을 이렇게 터치해서 네, 인중을 조금 이렇게 넓게 인중에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가져갔더니 확실히 이 인중이 약간 길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원본 비교 버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인중이 좀 길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인중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효과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여기까지만 이제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 소녀와 오른쪽 소녀의 얼굴을 각각 터치하시면은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수정하시다가 나의 얼굴, 이 왼쪽 친구의 얼굴도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대로 손가락을 터치하시면 그대로 왼쪽 소녀의 얼굴로 다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얼굴을 이동해 가시면서 하나하나씩 결점을 보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수정을 마치시면요. 이제 저장을 하시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서 체크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모두 이제 수정이 끝났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장 완료라는 이 메시지를 보시면요. 우리 바로 하단에 있는 홈 버튼 터치를 하셔서 네, 그리고 바로 갤러리로 이동해 보시면 네, 우리가 지금 저장해 놓은 사진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부터 우리 지금 편집한 사진들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 사진들
편집한 사진들은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그 외에 뭐 증명사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이 612 앱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체형과 그리고 얼굴 보정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2회차 수업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 같이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네, 오늘 1회차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1회차 수업에서는요. 이 612 앱을 설치하셔서 기본적인 인물 보정 과정을 배워보셨는데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사진 또는 친척, 지인분들 사진에 잘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틀 뒤인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2회차 특강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